자, 봅시다. 자, 개념물리부터 질문 받을게요. 자, 101쪽에 질문 있어요? 101쪽? 4번? 101쪽 4번. 없어? 101쪽은? 자, 그 다음에 102, 103. 잡고. 104, 105. 19, 20. 22번 22. 21번 21. 24 24. 23. 뭐야? 오른쪽 다? 19, 20, 21, 22, 23, 24? 19, 20, 21, 22, 23, 24? 다 어려웠나 보네, 이쪽이? 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106, 107. 5번 5번? 5번 뭐야? 어떻게 오케이, 이렇게 봅시다. 그러면. 자, 101쪽에 4번부터. 자, A와 B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을 때, 아니잖아. 자, A가 3-2루트 2. 자, B가 3 플러스 2루트 2. 자, 그랬을 때 A 세제곱 B 마이너스 AB 세제곱. 자, 대입부터 하는 게 아니라 식부터 정리하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 얘부터 정리하면 공통인수가 누구야? AB잖아, 그치? 그럼 AB로 묶으면 얘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남잖아. 그럼 아직 여기가 인수분해가 더 되지. 그래서 인수분해 끝까지 하면 자, AB 곱하기 A 플러스 B 곱하기 A 빼기 B 이렇게 해가지고 항이 4개가 생기는 거잖아. 그러면 다 구하면 되지. 자, AB부터 구하면 자, 요 녀석이랑 요 녀석 잘 보면 합차잖아. 여기가 3이 A, 2루트 2가 B, 3이 A, 2루트 2가 B 이렇게 되는 거니까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야. 그치? 그러면 A제곱, 요거 제곱에서 9에서 2루트 2를 제곱하면 얼마야? 8이잖아. 그거를 빼는 거니까 얘가 1 이렇게 나오겠지. 그 다음에 A 더하기 B. 자, 3 더하기 3은 6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루트 2하고 플러스 2루트 2를 더하니까 0 이렇게 나오겠지.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B. 자, 앞에서 뒤에 거 빼는 거니까 3 빼기 3은 0. 마이너스 2루트 2에서 2루트 2를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4루트 2. 이거 곱하면 되겠네. 그래서 정리하면 자, 어차피 얘는 1이니까 의미 없고 요거랑 요거랑 곱하면 답이 되겠지. 마이너스 24루트 2. 그쵸? 인수분해 끝까지 한 다음에 대입하시면 된다. 그 다음에 봅시다. 그 다음에 19번 인수분해를 이용하세요. 자, 19번 문제가 자, 여기에 너네가 어떤 공식을 이용해야 될지 생각을 해보는 거야. 자, 이거를 이용하라는 건데, 자, 이거 보시면 이용하고 싶은 게 무슨 공식이 떠올라? 5가지 중에서 요거 딱 한 녀석만 보면 떠오르는 공식 하나 있지. 뭐? 합차 공식.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그치?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되는 거니까 이걸 어떻게 생각하면 되는 거냐면 1 마이너스 2분의 1. 작은 것부터 먼저 쓴 거야. 1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 합차 공식이니까 1 플러스 2분의 1 이게 들어가는 거야. 요거 두 개짜리가 얘랑 똑같은 거야. 이렇게. 알겠지? 그러면 그 다음 있는 것도 요것도 이제 우리가 쓰면은 1 마이너스 3분의 1 그 다음에 1 플러스 3분의 1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 있는 것도 이제 우리가 식으로 쓰면 1 마이너스 4분의 1 그러면 1 플러스 4분의 1 그 다음에 곱하기 점점점 이렇게 간다고. 그러면 쌤이 이렇게
점점점 있으면 얘가 뭔가 반복이 되는 게 있다고 얘기를 했어. 규칙성이 있다고. 자, 그러면 이 녀석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 1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이잖아. 그 다음에 1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얘가 2분의 3이야.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3분의 2야. 그 다음에 1 더하기 3분의 1이니까 3분의 4야.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4분의 1이니까 4분의 3. 그 다음에 얘가 4분의 5. 이런 식으로 쭉 반복이 된다고.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얘까지 해줘야 되는 거잖아. 얘까지. 그럼 얘를 마지막에 인수분해하면 1 마이너스 100분의 1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1 이렇게 갈 거야. 그럼 마지막 쭉 쓰면 뭐가 되겠냐? 100분의 99 곱하기 100분의 101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렇지? 여기까지 계산을 하라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잘 보시면 약분이 되는 현상이 생기는데 어떻게 생기냐? 요거 빼고 요렇게 두 개 약분되지. 이렇게. 그치? 그 다음에 요렇게 두 개도 약분되지. 이런 식으로. 아, 그럼 어떤 규칙이 생기는 거야? 요 앞에 거 말고 요렇게 그 다음부터 두 개씩 묶어서 약분이 되는 게 생기는 거잖아.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실제로는 얘랑 첫 번째 식이었고 얘가 두 번째였고 쭉 이렇게 가는 거잖아. 마지막에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근데 약분을 했더니 첫 번째에서 제일 앞에 게 남았어. 그러면 제일 마지막 거에서 앞에 게 남겠어? 뒤에 게 남겠어? 뒤에 게 남겠지?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쭉 여기까지만 딱 본다고 하더라도 여기 세 개 가지고 했을 때 제일 앞에 거에서 첫 번째 거, 제일 마지막 거에서 두 번째 거 이렇게 남는 거잖아. 그럼 얘가 규칙적으로 쭉 가는 경우니까 결국은 이렇게도 다 지워지는 거야. 이렇게도 다 약분이 되는 거야. 가운데가. 그러면 남는 게 저 앞에 있는 2분의 1이랑 제일 끝에 있는 100분의 101이랑 이게 두 개가 남는다는 뜻이야. 이런 규칙성으로. 근데 요 배열을 니네가 나중에 고등학교 수학을 하면은 이런 관련된 문제를 풀 때가 나올 거야. 이런 규칙성 가지고 문제 푸는 게 있어. 그때 보시고. 그러면 계산을 하면 돼. 자, 2분의 곱하기 100분의 101이 되는 거니까 답은 200분의 101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답이 되는 거야. 200분의 101. 그래서 점점점이 있으면 뭔가 규칙성이 있네. 이거 판단하시고 문제 푸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0번. 자, a 플러스 b가 루트 2 플러스 1이고 ab가 마이너스 1이라고 얘기를 할 때 a 세제곱 더하기 a 제곱 b 플러스 ab 제곱 더하기 b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네. 자, 요것도 값을 구하라고 얘기를 했어. 자, 우리가 a 더하기 b하고 a 곱하기 b를 가지고 요거를 풀 건데, 자, 우선 항의 개수가 몇 개야? 4개잖아. 항의 개수 4개면 푸는 방법 2개야. 2개 더하기 2개를 묶거나 3개 더하기 하나를 묶거나. 근데 3개 더하기 하나를 묶으면 반드시 3개가 제곱되는 게 있어야 돼. 근데 제곱되는 게 없어. 아무것도. 그러면 2개씩 묶어야 되는 건데, 여기 a 세제곱이 있고 a 제곱이 있잖아. 여기 b 제곱이 있고 b 세제곱이 있잖아. 그럼 어떻게 묶어? 요렇게 2개, 요렇게 2개 한번 묶어보자고. 어떤 관계가 생기나. 자, 그러면 요거 2개는 a 제곱이 공통인수가 되는 거니까 공통인수 쓰면 a 플러스 b가 남겠지. 이렇게.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것 2개는 b 제곱이 동시에 있잖니. 그럼 b 제곱으로 묶으면 여기도 a 플러스 b가 남잖아. 이렇게. 그래서 딱 봤더니 a 더하기 b가 공통인수가 생겼어. 반드시 2개 묶으면 공통인수가 생겨야 돼. 자, 그러면 얘는 a 더하기 b 곱하기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된다고. 그런데 요 녀석 a 제곱 더하기 b 제곱 이거 니는 어차피 다음 주 화요일에 시험 볼 거니까 곱셈공식 변형까지 외워야 돼. 알겠지? 곱셈공식도 외워야 되고 곱셈공식 변형도 외워야 돼. 자, a 더하기 b하고 ab하고 관련된 거 가지고 내가 a 제곱 더하기 b 제곱 곱셈공식 변형 만들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렇죠? 근데 늘 대답이 없었으니까. 자, 뭐가 되는 거야? a 플러스 b 제곱 마이너스 2ab 이거 아니냐? 그치? 그럼 이거 구할 수 있잖아. 대입하면 어떻게 돼? a 더하기 b가 얼마야? 루트 2 플러스 1이야. 자, 요거의 제곱에서 그 다음에 ab가 마이너스 1이니까 얘가 플러스 2가 되는 거잖아. 이거 계산하면 되지. 앞에 거 완전 제곱식. 루트 2를 제곱하니까 2가 되겠고, 그 다음에 2 곱하기 루트 2 곱하기 1을 하는 거니까 2 루트 2가 되겠고, 1 제곱하니까 1 되겠고,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얘가 2 더하기 1 더하기 2가 되는 거니까 얘가 5가 되겠고, 5 플러스 2 루트 2 이렇게 되겠네.
그럼 다 했어. 곱하기만 하면 되지. a 더하기 b가 루트 2 플러스 1이야. 그 다음에 얘가 5 플러스 2 루트 2야. 요거만 계산하면 돼. 는. 자, 그러면 전개를 하면 얘랑 얘랑 곱할 거니까 5 루트 2가 되겠고, 그 다음에 루트 2랑 2 루트 2랑 곱하면 루트 2 곱하기 루트 2가 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2 곱하기 2가 되는 거니까 4가 되겠지. 플러스 4. 그 다음에 1 곱하기 5니까 플러스 5. 그 다음에 1 곱하기 2 루트 2니까 2 루트 2.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 녀석을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면, 자, 유리수끼리 더하면 9, 무리수끼리 더하면 7 루트 2. 따라서 최종 답은 9 더하기 7 루트 2가 되겠지. 됐지? 그럼 곱셈 공식 변형 잘 기억하세요. 이거 빼기도 있는 거 알지? 여기가 빼기 들어가면 여기 더하기 들어가는 거. 됐지? 잘 암기해 놓으세요. 다음 주 화요일에 볼 거니까. 자, 21번. 자, 제일 복잡한 거네. 2x의 제곱 플러스 5xy 마이너스 3y 제곱 플러스 11y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인수분해 한번 해봅시다. 항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잖아. 그러면 항이 5개 이상 넘어가면 차수가 낮은 문자로 내림 차수는 하면 되는 거지, 그치? 근데 여기 왔더니 x하고 y하고 차수가 똑같아. 우리 이제 마지막에 풀었던 거지. 그러면 차수가 똑같으면 누구로? 문자가 빠른 걸로 내림 차수는 하라고 그랬어. 자, 그래서 2차, 1차 상수로 가야 되지. 그래서 2x의 제곱, 그 다음 2차 왔지? 1차 상수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이거 저번에 봤더니 이렇게 가면 안 돼. 이렇게 가면 안 돼. 이거 아니야. 인수분해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차수가 가장 높은 차수가 2차면 2차로 내림 차수는 하는 거야. 2차, 1차 상수 이렇게 돼야 돼. 요거 잘못된 거야. 알았지? 얘는 차수가 낮은 문자일 때 하는 거고. 자, 2x의 제곱. 자, 플러스 5xy니까 여기가 5y 들어가겠고, 여기가 3y 제곱이 들어가고, 플러스 11y가 들어가고, 마이너스 x니까 마이너스 1. 여기가 마이너스 6. 이렇게 들어가겠지? 자, 그러면 자, 여기 y제곱 앞에 3y제곱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의도적으로 묶으라고 했었어, 저번에. 그래서 2x의 제곱 플러스 5y 마이너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로 묶고 3y 제곱 마이너스 11y 플러스 6 이렇게 놓으라고 했다고. 그러면 여기가 반드시 인수분해가 된다고 얘기를 했어. 인수분해가. 그럼 여기가 3y 여기 y 찢어질 거고, 그럼 여기가 3 들어가고 2 들어가서 둘 다 마이너스가 되지. 마이너스 9y 마이너스 2y에서 마이너스 11y 나오지. 이렇게 여기까지 되지? 그럼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이렇게 하나 가로로 묶고 이렇게 하나 가로로 묶어서, 자, 여기가 2x 제곱이 되는 거니까 한쪽에 2x를 몰아줘야 돼. 그리고 여기가 부호가 마이너스야. 그러니까 한쪽이 플러스고 한쪽이 마이너스야. 그러면 요거를 여기를 내가 x라고 놓고 여기를 내가 2x라고 한번 놔볼게. 그다음 이렇게 곱해보고 이렇게 곱해볼 거야. 부호는 나중에 신경 쓰고. 자, 그러면 얘랑 얘랑 곱한 거니까 6xy가 나오고, 그 다음에 얘랑 얘랑 곱한 거니까 마이너스 4x가 나오겠지. 얘랑 얘랑 하면 xy가 나오고, 얘랑 얘랑 하면 마이너스 3x가 나와. 자, 그러면 얘가 5xy잖아. 그럼 5xy가 나오려면 여기가 뭐가 있어야 돼? 마이너스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 붙으면, 곱하면 요 식에다 마이너스 곱한 거니까 얘가 플러스로 바뀌면 요거 둘이 더하면 5xy 마이너스 x, 여기 마이너스 x 딱 가운데 딱 나오잖아. 이렇게. 그치? 선생님 많이 해봤으니까 지금 보이는 거야.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곱한 게 여기가 마이너스고 여기가 플러스 이렇게 되겠지? 이게 만약에 여기가 2x고 여기가 x라고 했으면 이거 확인해 봐야 돼. 알겠지? 자, 그러면 답은 옆으로 쓰라고 얘기를 했어. 이렇게. 답은 이렇게 쓰라고 얘기를 했지? 따라서 요거를 인수분해한 게 x 플러스 3y 빼기 2랑 그 다음에 2x, 자, 빼기 뒤에는 부호 다 바뀌니까 빼기 y 더하기 3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면 얘가 답이 되는 거라. 얘는 앞뒤로 순서 바뀔 수 있는 거고. 됐지?
그래서 차수가 똑같은 경우는 이렇게 풀어야 된다. 알겠지? 인수분해에서 얘가 제일 복잡한 거야. 너네가 요것만 마스터하면은 인수분해 나머지 거 껌이야. 금방 풀 수 있어. 그래서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잘 마무리를 해놔야지 고등학교 공통수학 올라갔어도 거의 처음에 나오는 단원이 인수분해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야? 인수분해를 하려면 곱셈 공식이 필요하겠지. 그럼 그 곱셈 공식이 한 5가지가 더 추가가 돼요. 그래서 그것까지 외워야 돼요. 근데 그건 아직 가까운 얘기가 아니니까 나중에 얘기니까 알고 계시면 돼요. 이현아, 너 기표씨랑 잘하고 있어? 혹시 거기서 3학년 너밖에 없냐? 그런 거 같아? 기표씨 재밌지? 사람이 좀 미친 사람 같아. 기표씨한테 나 아냐 물어봐. 아직 기표씨랑 말 안 텄어? 그래? 기표씨한테 나 아냐 물어봐. 우리 기표씨. 됐어. 자, 22, 23, 24. 또 세 문제 갑시다. 이거 한번 지워보고. 근데 뭘 들어봤어, 그러면? 진짜 빠르네. 삼각비는 다 외워졌네? 자, 그러면 22, 23, 24 세 문제 봅시다. 자, 22번 단태에 맨날 잘 나오는 문제. 요거 단태에 맨날 잘 나오는 거. 루트 안에 제곱 들어가는 거. 자, 요거 마이너스 루트 x 마이너스 x분의 1의 제곱에 플러스 4 플러스 루트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4. 자, 요렇게 돼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자 문제를 같이 풀어보면 자 루트 안에 제곱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이거 고등학교 때도 나와. 루트 안에 제곱이 있으면 어떻게 풀라고? 절대값 이용하라고. 절대값 반드시 절대값 이용하세요. 요거 습관이야. 이거 그냥 계속 얘기하지만 단태 무조건 나오는 거고 니네가 맨날 틀리는 거야. 이유는 뭐야? 절대값 안 붙여서 틀리는 거야. 절대적으로. 자, 요 녀석이 누군지 알아야 돼. 이 녀석이 누군지 알아야 돼. 좀 잘 봐. 지금은 이제 한번 얘기하겠지만 여러분들 나중에 결국은 이거 외운 거야. 곱셈공식에서 곱셈공식 변형해서 외운 거야. 뭐냐면 자, 우리가 a 플러스 b 제곱이라는 것은 자 a 마이너스 b 제곱에 얼마가 더 필요한 거야? 얼마가 더 필요할까? 이거 전개해보면 여기가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잖아. 그럼 얘가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이잖아. 그러면 여기다가 내가 얼마를 더해야 여기다 내가 얼마를 더해야 얘랑 똑같아지겠냐? 얼마를 더해야 돼? 4ab가 들어가잖아. 여기가 4ab가 들어가는 거야. 4ab. 이렇게 이거 저번에 외웠어. 곱셈공식 변형해서. 그럼 마찬가지로 내가 a-b 제곱을 a 플러스 b 제곱에 얼마만큼 더 필요하겠어 뒤에? 여기 마이너스 4ab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럼 보세요. 자, 요 x자리에 누구 집어넣을 거냐면 a자리에 누구 집어넣을 거냐면 x 집어넣을 거고 b자리에 누구 집어넣을 거면 x분의 1 집어넣을 거야. 그래서 여기에 x 들어갈 거고 여기에 x분의 1 들어갈 거야. x 들어가고 x분의 1 들어갈 거야. x 들어가고 x분의 1 들어갈 거라고 이렇게. 자, 그러면 정리를 하면 요 식을 내가 정리를 하면 어떤 식이 만들어지냐면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은 x 마이너스 x분의 1의 제곱에서 자 x 곱하기 x분의 1은 1이 되는 거니까 4가 더해지겠지. 이렇게 이해되지? 자, 그러면 여기 밑에 식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x를 집어넣고 b에다가 x분의 1 집어넣을 거야. 자, 그러면 x 마이너스 x분의 1의 제곱이라는 것은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에서 4를 뺀다는 얘기랑 똑같겠지. 이거 너네 저번 시간에 외웠어. 한번 설명해주고. 저번은 아니지. 언젠가. 이거 곱셈공식 변형이라 해서 외웠어. 그러면 여기 보이지 이제?
자, x 마이너스 x분의 1 전체 제곱에다 4를 더한 식이 어딨어? 여기 앞에 있잖아. 요 앞에. 그러니까 얘가 누가 된다는 뜻이야?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이랑 똑같다는 뜻이야. 이렇게. 이해되냐? 얘가 똑같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플러스 자 여기 x 더하기 x분의 1의 제곱에서 4 뺀 거 어딨어?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얘가 얘랑 똑같다는 뜻이야. 그러면 얘는 누가 되냐? x 마이너스 x분의 1의 제곱이 된다는 뜻이야. 이렇게. 그래서 곱셈공식 변형을 여러분들이 외워야지 문제 풀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변형이 되고 이렇게 변형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다 풀었시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얘가 절대값 마이너스 x고 마이너스 루트 안에 제곱이 있으니까 얘도 절대값 x 플러스 x분의 1이고 플러스 절대값 x 마이너스 x분의 1이야. 자 요거 풀면 돼. 근데 x의 범위가 0과 1 사이래. 그러면 0과 1 사이에 있는 거 대표적인 거 누구 생각하면 돼? 2분의 1 이런 거 생각하면 돼. 그러면 여기다가 x에다가 2분의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은 양수야 음수야? 음수지? 그럼 음수는 어떻게 나와야 돼? 마이너스 x로 나와야 돼? 마이너스 x에다가 마이너스로 곱해줘야 돼? 어떻게 나와야 돼? 마이너스를 곱해줘야 되지. 절대값 만약 음수면 그러면 원래 마이너스 x인데 이 앞에 마이너스를 곱해줘야지. 이렇게. 그 다음에 x는 0과 1 사이에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2분의 1이면 양수잖아. 그러면 x분의 1은 얼마야? 1 마이너스 x, 1 나누기 x랑 똑같지. 근데 x 내가 2분의 1이라고 했잖아. 그럼 얘는 누가 되겠어? 1 나누기 x는 2가 되겠지? 그러니까 얘가 2분의 1 더하기 2가 되는 거니까 양수야. 그러니까 어떻게 나와야 돼? 그대로 나와야 돼. x 플러스 x분의 1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뒤에 거. 자 얘가 2분의 1이야. x를 2분의 1이라고 생각하자 그랬어. 그러면은 아까 1 나누기 x는 2라고 했잖아. 그럼 1 빼기 2는 음수잖아. 그러니까 음수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앞에 마이너스를 곱해줘야 되겠지. 플러스 자 얘가 나올 때 마이너스를 곱해주고 나와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x 더하기 x분의 1이 된다고. 이렇게. 야, 무조건 막 푸는 게 아니야. 무조건 단테 나온대. 제발 맞아 이제. 그만 틀리고. 이렇게 풀어. 자 그러면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니까 x가 되겠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분의 1이 되겠고 자 플러스가 되는 거니까 그냥 그대로 쓰면 되겠지. x 플러스 x분의 1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플러스 x 마이너스 x 사라지고 마이너스 x분의 1 플러스 x분의 1 사라지는 거니까 답이 마이너스 x가 되는 거야. 됐죠? 그래서 맨날 강조하는 거 루트 안에 제곱 있으면 절대값 씌워라. 그 다음에 요거 곱셈공식 변형 그 다음에 요거 곱셈공식 변형 다시 집에 가서 잘 암기해 놓으시고 다음 단태 준비하세요. 알겠지? 외워야 돼. 지금 안 외우면 고등학교 거 공부할 때 힘들어져. 자 됐음. 자 23번 보겠습니다. 자 23번 문제가 똑같은 게 뭐냐면 너네 14번은 잘 풀었나 보네? 14번이랑 23번이랑 똑같은 건데? 14번은 질문 없지? 그럼 23번도 똑같은 문제야. 자 뭐냐면 2의 40제곱 마이너스 1. 자 요거가 30과 40 사이에 있는 두 자연수로 나눠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두 자연수의 합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어. 자 이 생각을 해야 돼. 항의 개수가 몇 개야? 한 개수 몇 개야? 두 개잖아. 한 개수 두 개 인수분해하는 거 딱 하나밖에 없어. 뭐? 합차. 그러면 얘가 40제곱이 있는 건데 얘가 어떻게 쪼개진다는 거야? 2에 20제곱 플러스 1이랑 2에 20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쪼개져야지 40제곱 마이너스 1 나올 거 아니야. 이렇게 여기까지 되지. 그럼 여기서 또 인수분해가 또 되는 게 있어. 여기는 안 돼. 한 두 개짜리 인수분해 되는 거 더하기는 없잖아. 그럼 여기가 또 인수분해 되는 거야. 그럼 앞에 거는 그대로 쓸 거고 2에 20제곱 플러스 1은 그대로 갈 거고 그러면 얘 또 합차 공식이 되는 거지.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그래서 어떻게 쪼개져? 2에 10제곱 플러스 1이랑 2에 10제곱 마이너스 1이랑 이렇게 쪼개지는 거야.
근데 얘는 아직도 쪼개질 수 있어. 합차 공식이 적용되잖아. 그럼 앞에 있는 거 그대로 쓸 거고 2의 20제곱 플러스 1과 2의 10제곱 플러스 1을 그대로 쓸 거고 그러면 얘가 어떻게 인수분해 돼? 2의 5제곱 플러스 1이랑 2의 5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인수분해 되잖아. 그럼 더 이상 안 되지. 얘는 더 이상 인수분해 하는 방법이 없잖아. 얘네는 모르겠지만 선생님은 할 수 있어. 얘도 할 수 있고 양학교 줄 거야. 고등학교 거니까 나중에 가서 얘기하자. 나랑 배우고 될지 누구랑 배울지 모르겠지만 그럼 다 했어. 자 그러면 너네 2의 20제곱 알아 몰라? 모르지? 나도 몰라. 2의 10제곱은 1000? 시영 2의 10제곱 얼마야? 몰라? 예린이 알아? 지훈 알아? 몰라? 지우야 2의 10제곱 얼마야? 몰라? 예린이 알아? 몰라? 민영이 알아? 1024야. 너 제곱수 안 해보다니? 언젠가 외워야 될걸? 얘는 1024야. 그러니까 얘는 몰라. 나도 몰라. 그럼 얘는 1024에다가 1 더했으니까 얘는 1025야. 1025. 얘는 알아. 2의 5제곱은 얼마야? 32잖아. 그러니까 얘가 33이 되겠지? 그러면 32에서 1 빼는 거니까 31이 되는 거잖아. 30하고 40 사이에 있는 거 두 개 있다. 그럼 답이 얼마야? 64가 되는 거지. 됐지? 이렇게 되는 거야. 아니면 이것도 해봐야 돼. 그럼 이거 뭐로 나눌까? 5로 나눌까? 5로 나누면 뭐가 돼? 5, 20, 5, 25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또 5로 나눌 수 있네. 5로 나누면 5, 4, 20, 5, 1로 넣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안 나오잖아. 30하고 40 사이에 있는 건데 얘랑 얘랑 곱하면 25잖아. 그치? 더 이상 나누는 게 없어. 30하고 40 사이에 나오는 거는 요거 두 개밖에 없더라 라고 얘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너네가 항 두 개짜리를 보면 무조건 합차 공식을 써가지고 인수분해 해야 되겠네 이 생각을 하시면 된다고. 알겠지? 이거는 불변의 진리야. 불변의 진리. 슈어 4번 24번. 이거 무슨 형태야? 이거 뭐 하라는 거야? 결국은 두 글자. 치환하는 문제야. 자 이제 이런 거 딱 보자마자 이거 치환하라는 건데 이 생각이 들어야 돼. 근데 얘가 무슨 식이 되고 싶냐면 완전 제곱식이 된다고 얘기를 했어. 우리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한 조건 배웠다. 이따가 보면서 얘기하고.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되는 형태는 상수항의 합이 일정하도록 묶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 그럼 누구랑 누구랑 묶으면 돼? 마이너스 1이랑 4랑 묶어야지. 그럼 플러스 3 나오잖아. 그럼 마이너스 2랑 플러스 5랑 묶어야지. 그래야지 3 나오잖아. 그래서 정리를 하면 요거 둘이 x 빼기 1, x 플러스 4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랑 네 번째 거랑 이렇게 될 거고 더하기 k 이렇게 들어가겠지. 그래서 앞에 거 두 개 계산하고 뒤에 거 두 개 계산을 해서 전개를 하면 되겠지. 자 전개를 하면 자 x의 제곱 둘이 더하니까 3x 둘이 곱하니까 마이너스 4. 자 x의 제곱 둘이 더하면 플러스 3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10 더하기 k가 되네. 그럼 너네가 딱 보더라도 x제곱 더하기 3x x제곱 더하기 3x를 치환하고 싶지? 그러면 얘가 a 빼기 4 그 다음에 a 빼기 10 플러스 k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전개를 하면 a제곱 둘이 더하면 빼기 14a 둘이 곱하면 플러스 40 플러스 k 얘가 뭐가 되고 싶다고? 완전 제곱식이 되고 싶다고. 이렇게. 그치? 그럼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고 싶은데 그러면 얘가 누가 돼야 돼? 얘가 제곱수가 돼야 되잖아. 그러면 어차피 얘는 a로 쪼개질 거야. 그리고 누군가의 제곱이 될 건데 가운데가 누가 나와? 마이너스 14a가 나왔지. 그러면 2랑 a랑 누구랑 곱해야지 마이너스 14a가 나오냐? 여기에 들어가는 숫자가 누가 들어가야 돼? 7이 아닐걸? 마이너스 7일걸? 그치? 얘랑 곱해야지 마이너스 14가 나오는 거잖아. 7이 되면은 여기가 플러스 14a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거 정리한 거랑 얘랑 똑같다고 해서 풀면 되는 거잖아. 그럼 마이너스 7을 제곱한 게 40 플러스 K랑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얘가 49가 되는 거니까 K가 얼마라는 거 알아? 9라는 거 아는 거지. 한자 쓰면 또 모를 거니까 9 이렇게 되겠지. 됐죠?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한 거. 다행이잖아. 인수분해는 안 해도 되잖아. 인수분해. 이렇게 풀어도 되고 아니면 어떻게 풀어도 돼? a제곱 마이너스 14a 플러스 40 플러스 k가 되는 거니까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해야 되냐면 자 1창의 개수를 반으로 나누고 요거를 제곱한 게 누구랑 똑같은 거야? 얘가 40 더하기 k랑 똑같은 거지.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7이니까 제곱하면 49가 나온다. 똑같은 얘기야. 근데 두 개 다 알아야 돼. 내가 지금 이렇게 푸는 방법도 알아야 되고 1창의 개수를 2로 나눈 거에 제곱을 하는 게 상수항이다. 이거 알아야 돼. 아마 다음 주 화요일날 요 얘기할 거야. 주구장창 할 거야. 다음 주 화요일부터 요 얘기 주구장창 할 거야 아마.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한 조건. 자, 그래서 여기까지 했습니다. 또 세 문제 풀어봤고 자, 그 다음에 107쪽에 5번 요거 하나만 하면 2차 방정식 들어가면 되게 아니다. 베이직센 봐야 되는 거. 자, 5번 봅시다. 다음 두 다항식이 1이 아닌 공통인수를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어. 자, y-1의 제곱 마이너스 y 플러스 1. 자, 요 녀석이랑 자, xy 마이너스 2x 플러스 3y 제곱 마이너스 5y 자, 마이너스 2. 자, 요거를 인수분해 하시오. 자, 첫 번째 식 보면은 공통인수 보여 안 보여? 공통인수가 보이면은 이제 좀 센스가 생긴 거야. 첫 번째 식 보면 공통인수 혹시 이 생각을 했나? 전개했나? 전개했니? 안 했니? 요거 딱 보이지 않냐? 그럼 얘를 어떻게 하면? 누구를 묶으면? 마이너스로 묶으면 얘가 이렇게 바뀌잖아? 마이너스로 묶는 순간 얘가 뾰로롱 하고 마이너스로 딱 하고 바뀌잖아. 그치? 그러면 공통인수가 누가 생기는 거야? y-1이 생기는 거야. 그러면 여기 누가 남아? y-1 남았어. 빼기. 여긴 다 사라지면은 0이 아니야. 1 남는 거야. 항상 공통인수 다 끄집어내면 1만 남는 거야. 그러면 앞에 그 인수분해 끝났어요. 어떻게 돼요? y-1 곱하기 y-2가 되겠지. 이렇게. 끝! 근데 한번 전개 한번 해볼게. 전개해도 되나? 갑자기 그 생각이 드네. 그러면 요거 전개하면 y제곱 얘랑 곱하니까 뭐가 나오냐? 마이너스 2y 플러스 1이야. 그 다음에 뒤에 마이너스 y 얘가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요거 정리를 하면 얘가 y제곱 마이너스 3y 플러스 2가 되잖아. 그럼 이거 y 쪼개질 거고 어차피 곱하기 2가 되려면은 2하고 1로 쪼개지는데 얘가 더해서 마이너스 3 되려면 둘 다 마이너스 아니야? 나오네. 그래도 나오네. 그치? 공통인수가 안 보이면 전개를 해서도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하는 거야. 자, 두 번째 항의 개수가 몇 개야? 5개지? 그러면 차수가 낮은 문자로 내림차순 하라고 했지? 근데 x는 1차고 y가 2차니까 x로 내림차순을 해야 되겠네? 그러면 x가 있는 애, x가 없는 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이 녀석은. 알겠지? 자, 그러면 x, y니까 y 들어가고 마이너스 2x니까 마이너스 2 들어가고 그 다음에 3y 제곱 마이너스 5y 마이너스 2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네. 됐지? 그러면 여기가 인수분해가 무조건 돼요. 여기가 3y랑 y랑 쪼개고 여기가 2, 1 돼야 돼. 그래야지 여기가 얘랑 곱해서 6y가 나오고 얘랑 곱해서 y가 나오는데 마이너스 5y가 나오려면 얘가 마이너스 플러스가 돼야지 마이너스 6y 플러스 y에서 마이너스 5y가 나오잖아 이렇게. 그러면 식을 정리를 하시면 자 y 마이너스 2 곱하기 x 플러스 3y 플러스 1과 y 마이너스 2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고 주어져 있는 식을 y 마이너스 1라는 공통인수로 묶어버리면 주어져 있는 식은 y 마이너스 2 곱하기 자 여기 x 남았네 더하기 남았네 3y 남았네 플러스 1 남았잖아.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지. 따라서 공통인수가 누가 생겨? y-2가 공통인수가 생긴다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인수분해 마무리 한번 해봤어. 그래서 인수분해는 자
공통인수가 있으면 공통인수로 먼저 묶는다. 그다음에 공통인수가 안 보이면 공식을 이용할 수 있는지 생각을 한번 해본다. 그 다음에 공식이 아니고 복잡한 인수분해라고 얘기를 하면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치환하는 방법이 있고 항해개수가 4개인 거, 항해개수가 5개 이상인 거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다는 거 얘기를 했어. 치환하는 방법은 눈에 딱 보였을 때 치환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거 치환하는 방법이 있었어. 그 다음에 항해개수가 4개인 인수분해하는 방법은 3개 묶거나 3개 하나 묶거나 2개 하나 묶어서 풀 수 있는데 2개 묶어서 풀 수 있는데 3개 하나 묶을 때는 반드시 항해개수 제곱인 게 3개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 그래서 3개 하나 묶으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의 형태로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얘기를 했고 2개 더하기 2개를 묶으면 공통인수가 생겨서 인수분해 된다 얘기를 했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문자가 5개 이상이 되면 차수가 낮은 문자로 내림차순에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지금 선생님이 말하는 게 니네 머릿속에 잘 저장돼 있어야 돼. 그래야지 인수분해 할 때 머릿속에서 끄집어내서 하는 거야. 딱 보자마자 이거 어떤 건데? 복잡한 건데? 공식인데? 공통인수가 있네? 이거 생각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너네 거 인수분해 많이 풀어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 실력이 들어. 자, 비해직생. 자, 93쪽에 질문 있나요? 없고. 자, 94, 95. 없고. 96. 없고. 자, 그러면 내가 체크함수 할 테니까 베이직센 97부터 쭉 풀어보고 있어요. 아마 오늘 베이직센은 103초까지. 베이직센은 103초까지. 97부터 104. 신나게 문제 풀고 계세요. 체크함수 할 테니까. 자, 2차 방정식의 풀이 됐다. 2차 방정식의 풀이. 자, 먼저 2차 방정식과 그 해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면서 2차 방정식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야. 자, 2차 방정식이라는 게, 자, 이제 너네가 이제 여러 번 공부를 해봤지만 항상 나오는 형태가 비슷하지. 첫 번째, 자, 2차 방정식이라고 하면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그래서 a가 0이 아닐 때, 그러니까 최고 차이 개수가 0이 아닐 때 우리가 이 녀석을 2차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봤지? 뭐 연립 방정식에서도 이런 얘기 했었고, 그 다음에 뭐 부정식에서도 얘기를 했었고, 1차 함수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었어. 그래서 늘 얘기를 하는 게 항상 최고 차이 개수가 0이 되면 안 된다. 이런 거 얘기를 했었지. 그치? 그래서 이런 거 문제 나오면 틀리면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러면은 111쪽에 1번 문제 한번 봅시다. 다음 중 2차 방정식인 거는 동그라미, 2차 방정식이 아닌 거는 x를 한번 해보라고 얘기를 했어. 자, 1번 x제곱은 5x 빼기 3. 민영아 2차 방정식이 아니야? 맞지? 그 다음에 3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얘는 2차 방정식이 아니야? 아니지. 는 0이 없어서 안 되고. 그 다음에 x 곱하기 x 플러스 1은 0이다. 지우야 2차 방정식이 아니야? 맞아요. 맞지? 전개하면 x제곱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 4번 x제곱 더하기 x는 2x의 세제곱. 시영아 2차 방정식이 아니니? 아니지. 3차 방정식이지? 고등학교 때 배우고요. 그 다음에 5번 x제곱 마이너스 6x는 x제곱 마이너스 1. 1이나? 아니지. x제곱이 사라지네. 자, 6번 x 마이너스 1 곱하기 x 플러스 2는 2 빼기 x제곱. 지은아 2차 방정식일까 아닐까? 맞지? 그래서 전개해서 우변에 걸 좌변으로 이항을 하면 얘가 2x제곱이 되잖아요. 그렇죠? 풀어봤어. 이런 거. 자, 2차 방정식의 해란 물어봤어. 2차 방정식의 해란. 자, 거기 첫 번째 내용 보시면 2차 방정식의 해 또는 근이라는 것은 2차 방정식이 참여되도록 하는 x의 값을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자, x는 p가 어떤 주어진 2차 방정식의 해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는 그 x는 p라는 것을 주어진 2차 방정식의 동그라미 대입에 동그라미 치시고, 그래서 등식이 성립하는 거를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대입한다는 말에 동그라미 치세요. 그래서 해다 라고 얘기를 하면 대입을 한다 라고 알고 있는 거 똑같이 풀면 됩니다. 밑에 나오는 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풀어본 얘기니까 크게 문제가 될 건 없을 거고요. 자, 111쪽에 2, 3, 4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다음 대괄호 안에 있는 수가 2차 방정식의 해인 것은 동그라미, 해가 아닌 것은 x라고 얘기를 했어. 자, 가로 안에 동그라미과 x가를 구하라고 얘기를 하네. 자, 1번 x 플러스 2 곱하기 x 빼기 4는 0이야.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우변에 0이 나오니 안 나오니? 나오지? 그러니까 해가 되는 거야. 우변하고 좌변이 똑같으니까. 자, 그 다음에 2번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6은 0에다가 x에다가 1 대입하면 1 마이너스 7 플러스 6 나오지? 그러면 좌변 0 나오지? 우변도 0 나오지? 그러니까 해가 맞는 거지? 이해되지? 자, 3번 x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10은 0. 자, x에다가 마이너스 4를 집어넣으면 좌변에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제곱이니까 16. 그래서 3에다가 마이너스 4를 곱하니까 12를 빼면 16에서 12 빼니까 2가 될 거고, 거기서 10을 빼면은 0이 안 되네. 그럼 이건 해가 아닌 거야. 좌변하고 우변은 다르니까. 그 다음에 4번 3x제곱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3은 0. x에다 3 대입하면 3의 제곱에다가 3을 곱하면 27. 3 곱하기 8은 24. 3 빼면 0 나오네. 좌변은 0이야. 우변도 0이 되는 거니까 이건 해가 되겠지. 그러니까 해가 아닌 거는 3번밖에 없겠네. 자, 3번 문제. 자, x의 값이 마이너스 1과 0과 1과 2일 때 다음 2차 방정식을 푸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 대입해보라는 거지? 자, 대입해봐서 찾아보세요. 민영아 1번, 3번 1번 답은 뭐 나오냐? 0이랑 0과 2가 나와요. 그 다음에 예은아 2번의 답은? 마이너스 1이랑 1. 엥? 마이너스 1이 나오나? 대입해볼까?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2 빼기 1 빼기 4 안되는데? 지우야 답이 뭐니? 1 하나밖에 없어요. 자, 4번 봅시다. 다음은 2차 방정식 x제곱 더하기 ax 빼기 15는 0의 한 근이 3이래. 그럼 어떻게 하라고 했어? 아까 우리 동그라미 쳤어. 뭐 하라고? 대입하는 거야. 자, 상수 a를 구해봅시다. 자, x는 3을 x제곱 더하기 ax 빼기 15는 0에다가 대입하면 첫 번째 대문에 누가 들어가? 시영아 누가 들어가? 시영아? 첫 번째 대문에 누가 들어가? 9가 들어가고, 그래서 계산을 하면 3a는 예린아 누가 돼? 6이 되겠고, 그래서 지은아 a 값이 얼마라는 거 알 수 있어? 2라는 거 알 수 있겠지. 이렇게 어떤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한 해는 어떤 수가 나와있으면 대입해서 문제 푼다. 그런 거 없죠? 자, 넘어갑시다. 자, 112쪽. 자, 2차 방정식의 뜻. 다음 중 2차 방정식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르면 이라고 얘기를 했어. 1번이 벌써 답이 아니네. 는 0이 없어서 탈락. 그렇지. 자, 2번은 5분의 x 제곱이 있네. 2차 방정식이고.
3번도 우변에 있는 거 좌변으로 다 이항하면 3x제곱 있으니까 2차 방정식이네. 4번은 좌변을 전개하면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가 되는 거고, 우변에 있는 거 좌변으로 이항을 해도 x제곱이 안 사라지는 거니까 2차 방정식이지. 자, 5번 우변에 있는 거 정리하면 2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인데 좌변에도 2x제곱 우변에도 2x제곱 사라지는 거지. 그러니까 1차 방정식이 되는 거야. 따라서 2차 방정식이 아닌 거는 1번과 5번이 되겠지. 자, 2번 2차 방정식의 해. 다음 2차 방정식 중 x는 마이너스 1을 해로 갖는 거 뭐하란 뜻이야? 마이너스 1을 대입하란 뜻이야. 그러면 해로 갖는다는 게 대입했을 때 좌변하고 우변하고 똑같아야 돼. 그러면 1번 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좌변에다가 대입하면 1 곱하기 마이너스 4가 되겠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4는 0이 될 수 없으니까 해가 아닌 거고. 2번 자,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4야. 자,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하면 얼마가 나와요? 12가 나오잖아. 그치? 아니다. 16이 되는 거죠. 응? 4, 8, 4. 16이 되는 거네. 그치? 16이 0이 아니니까 해가 아닌 거지. 3번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4 플러스 6 빼기 4가 되는 거니까 6 나오잖아. 그러니까 좌변은 6이고 우변은 0이니까 해가 아니지. 그 다음에 4번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하면 마이너스 1 대입하면 24에서 2 빼고 2 빼는 거니까 20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20이 0이 아니니까 얘도 해가 아닌 거야. 답은 5번이 되겠지? 대입하면 0 나옵니다. 자, 113조 2차 방정식 2x의 제곱 더하기 ax 빼기 a 더하기 1은 0의 한 근이 2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 우리는 2를 어떻게 하자고? 대입하자고. 그래서 주어지는 식에다가 대입을 하면 자, x에다가 2 대입하는 거니까 2 곱하기 x의 제곱이면 8 나오겠죠? 그 다음에 x에다가 2 대입하는 거니까 2a가 되겠지? 전개해서 빼기 a 빼기 1은 0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얘가 계산하면 a가 되고 둘을 더해서 계산해서 넘기면 마이너스 7이라는 답이 나오겠지. 아직까지 어려운 거 없지? 2차 방정식 시작 안 했어 아직. 시작은 했어. 근데 본격적으로 풀지는 않은 거야 아직. 자, 그 다음에 4번 여러분들이 못 푸는 것 중에 하나가 4번. 고등학교 때도 나와요. 2차 방정식은 고등학교 때도 엄청 중요해. 중학교 때도 엄청 중요하지만. 자, 보시면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1은 자 0의 한 근을 자 거기 나오는 문자가 a가 아니야. 이거 알파라고 읽어. 알겠지? 드디어 알파라는 걸 배운 거야. 알파야 a 아니야. 알파라고 많이 쓰는 이유는 나중에 고등학교 때 배우면 알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을 한번 얘기 한번 해보면 자,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알파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는 뭐 해봐야 돼? 뭐 해야 돼? 우리가 배운 건 대입밖에 없어. 그래서 알파 제곱 마이너스 5알파 플러스 1이 0이다. 이거 아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한 근이 주어지면 대입하라는 뜻이야. 첫 번째. 자, 1번 문제부터 한번 풀어봅시다. 자, 1번. 자, 알파 제곱 마이너스 5알파 플러스 5를 구하래. 잘 보세요. 은근히 잘하는 친구들도 이런 거 잘 못 풀더라고. 위의 식에서 딱 봤을 때 알파 제곱 마이너스 5알파가 보여? 보이지? 그러면은 얘의 값이 얼마라는 거야?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잖아. 그럼 뭐가 되겠니? 식을 정리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5가 되겠지? 답이 얼마란 뜻이야? 4가 된다는 뜻이야. 알겠지? 직접 푸는 게 아니야. 잘 만들어 봐야 돼. 자, 2번. 자, 5알파 마이너스 알파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자, 여기 잘 뜯어보면은 여기서도 만들 수 있어. 어떻게 만들 수 있냐? 요 두 녀석을 잘 보셔. 내가 마이너스로 묶을 거야. 자, 마이너스로 묶으면 요 녀석을 알파 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고 요 녀석을 마이너스로 묶으면 마이너스 5알파가 되겠고 마이너스 3이라고 쓸 수 있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그러면 아까 우리가 밑줄 그었던 알파 제곱 마이너스 5알파 값을 여기서도 쓸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러면 얘 값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니까 답은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라는 걸 구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됐지? 그 다음에 세 번째 3알파 제곱 마이너스 15알파. 자, 이 녀석도 잘 보시면 어떻게 하면 될까? 저기 있는 걸 이용을 하기 위해서 뭘 이용을 해야 돼? 3으로 묶어야 되는 거야. 여기도 3의 배수, 여기도 3의 배수니까 3으로 묶으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5알파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어? 또 나왔어. 얘가 얼마야?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러니까 답이 얼마야? 마이너스 3 된다고 이렇게. 됐지?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자, 알파 더하기 알파분의 1. 선생님, 얘는 안 보이는데요? 자, 어떻게 하냐? 자, 요 사실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분모에 알파가 있다는 것은 저 알파라는 그는 누가 아니라는 뜻이야? 0이 아니라는 뜻이야. 자, 분모에 알파가 있다는 것은 알파가 0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저기 주어져 있는 식을 내가 다시 써볼게. 자, 우리는 알파가 0이 아니니까 알파를 어떻게 하고 싶어? 나눌 수 있어. 분모에 알파가 들어가는 거니까 알파로 나눠줘야 되겠지, 이렇게. 그러면 각각을 알파로 나누면 얘가 누가 돼? 알파. 얘는 누가 돼? 5. 얘를 알파로 나누면 알파분의 1이 되는 거지. 0을 알파로 나눠봤자 0이야, 이렇게. 그러면 정리를 하면 알파 플러스 알파분의 얼마? 1이 얼마? 5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수동답이 얼마야? 5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분모에 알파가 있다는 것은 주어져 있는 식을 알파로 나누어서 알파분의 1을 만들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이제 이거보다 조금 더 복잡하면 곱셈공식 변형까지 들어가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외워야 돼. 공식은 구구단 외우듯이. 여기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없어. 자, 그러면 여러분 확인 4문제 1번, 2번, 3번, 4번 지금 풀어보세요. 이거 다 푸신 분은 손 드시고 내가 채점해 드릴 테니까. 하다가 모르는 것을 질문하시고요. 왜 눈이 났어? 눈 일로 들어갔는데 내 먼저 눈이 났어. 그대로 빼기를 영역하자. 난 눈이랑 소리 없어. 눈 마이너스 이렇게 나서. 그럼 분모에 알파가 있다는 거는 알파로 나눌 수 있다는 거지. 왜 알파로 나눠? 지금. H가 다르다. H가 수는 없다. 모를 수 있지. 이거랑 이거랑
가로 있는 거 정리해가지고 5번 있는 거 좌변으로 이용해봐. 그럼 답은 자, 10분 쉬었다 갑시다. 35분에 시작. 자, 인수분해를 이용한 2차 방정식의 풀이. 자, 이제 우리가 2차 방정식을 풀 건데, 자, 2차 방정식을 풀이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 자, 2차 방정식은 다음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로 해결합니다. 첫 번째,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인수분해를 이용하는 거야. 인수분해를 이용한 2차 방정식의 풀이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하는 2차 방정식의 풀이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제곱근이라는 것을 1단원에서 배웠잖아. 그치? 그 제곱근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데, 이거를 우리가 공식으로 만든 걸 연대도 많이 들어봤지만 근의 공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 제곱근의 성질을 가지고 만든 걸 근의 공식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2차 방정식은 크게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푸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근의 공식으로 푸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 라는 거 알고 있으면 돼. 크게 두 가지 방법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먼저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푸는 방법을 풀 거야. 그런데 먼저 알아야 되는 개념이 뭐냐면, 자, a 곱하기 b가 0이다. 이 의미를 이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야. a 곱하기 b는 0이다. 자, 그래서 요 a 곱하기 b가 0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얘랑 같은 표현이 뭐냐면, 자, a가 0이거나 또는 b가 0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a 곱하기 0이라는 것은 a가 0이 되거나 또는 b가 0이 된다는 뜻이야.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이 말에는 세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자, a가 0이고 b가 0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둘 다 0이라는 거야. a도 0이고 b도 0이다 라는 의미를 하나 가지고 있어.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a는 0이고 b는 0이 아니다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어. 그러면 a가 0이야. 그럼 b가 0이 아니더라도 곱해가지고 0 나오잖아. 그치? 이 의미도 가지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a는 0이 아니고 b는 0이다. 요것도 말이 돼. 그래서 a가 0이 아니고 b가 0이면 곱하더라도 0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a 곱하기 b가 0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a가 0 또는 b가 0이라는 걸로 쓰고, 우리가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가지고 2차 방정식을 풀 건데, 어떤 2차 방정식이 x 빼기 1 곱하기 x 빼기 2는 0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자고. 그러면 우리가 요거를 요 녀석을 a라고 생각하고 요 녀석을 b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a 곱하기 b는 0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으니까 a가 0이 되거나, 그러니까 x 빼기 1이 0이 되거나 또는 x 빼기 2가 0이 됩니다 라고 할 수 있겠지. 그러면 우리는 최종적으로 답은 어떻게 쓰냐면, x는 1이거나 x는 2입니다 이렇게 쓰는 게 2차 방정식의 해를 쓰는 방법이 되는 거야. 그래서 2차 방정식은 근이 최대 2개가 나오는 거야. 1차 방정식은 우리가 근이 하나였잖아. 특수한 경우 빼고. 그럼 2차 방정식은 근이 2개가 나오는 거야. 3차 방정식은 3개, 4차 방정식은 4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형태로 되는 걸 이제 우리가 a 곱하기 b는 0이라고 하고, 2차 방정식의 해를 쓸 때는 이런 식으로 쓴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그게 지금 115쪽에 나와 있는 거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어떤 2차 방정식을 풀면 x 곱하기 1 곱하기 x 마이너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나올 수 있어. 그러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쓰면 x는 1이 되거나 또는 x는 1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근이나 여기 나와 있는 근이랑 똑같지? 그러면 우리는 얘를 그냥 x는 1이라고 쓰고 이 녀석을 중근이라고 쓴다고. 중복된 근. 그래서 중근이라고 쓰는 거예요. 근이 이렇게 겹칠 수도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근이 겹친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거기 보시면 중근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지기 위한 조건, 어떤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기 위한 조건,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앞에서 이제 한번 봤던 건데 어떤 거냐. 자, 예를 들어서 요거를 내가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이 식을 다시 어떻게 쓸 수 있냐면, x-1의 제곱은 0입니다 이렇게 써도 되겠지? 그치? 그러면 우변은 0이 되는 거고 좌변은 무슨 식이 돼?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을 생각을 한번 해보면 완전 제곱식을 가지기 위한 조건이 중근을 가지기 위한 조건이랑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주어진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지기 위한 조건은 완전 제곱식을 가지기 위한 조건이랑 똑같다고. 알겠음? 그래서 중근을 갖는 조건이 완전 제곱식을 갖는 조건이야.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문제를 만들어 보면 자,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k는 0. 이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지기 위한 k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는 완전 제곱식이 중근을 갖기 위한 조건 어떻게 썼냐면 1차항의 개수를 2로 나눈 다음에 이거를 제곱한 게 상수항이 됩니다 라고 우리는 배웠어.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 k 값은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어? 4라는 걸 썼다고. 요거 인수분해 할 때도 요거 얘기했었잖아. 그치?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한 조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풀어봤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x의 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9는 0. 자, 요렇게 되어 있을 때, 자, 요 주어진 2차 방정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한 k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러면 우리는 요 녀석을 x의 개수를 2로 나누고 제곱한 게 누가 되는 거야? 얘가 9가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얘를 정리를 하면 4분의 k제곱이 9가 될 거고, 그러면 k제곱은 36이 되는 거니까 k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6 이렇게 두 가지가 생기는 거야. 한 게 아니야. 내가 그냥 k라고 얘기를 했지 양수 k라고 안 했어. 그래서 주어진 조건을 보고 잘 푸셔야 된다. 그래서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지기 위한 조건은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한 조건이랑 똑같은 형태로 문제를 풀면 된다 라고 알고 있으면 돼. 알겠지? 인수분해는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게 인수분해니까 됐습니다. 자, 115쪽까지 같이 왔어요. 자, 116쪽 한번 문제를 보면서 한번 2차 방정식 풀어볼게. 문제가 많지? 그래서 각각의 문제 중에서 나는 왼쪽에 있는 거 홀수분 문제만 풀 거야. 짝수분은 여러분들이 다 풀어보세요. 자, 확인하기 1번에 1번. 자, x 곱하기 x 빼기 5는 0. 2차 방정식을 푸시오. 그러면 근이 뭐가 되는 거야? 얘는 x 곱하기 x 빼기 5는 0이 되는 거니까 이게 a, 얘가 b라고 생각하면 돼. 따라서 x는 0이 되거나 또는 x-5가 0이 되는 x는 5입니다. 이런 식으로 쓰는 거야. 답 쓸 때 x는 0이 되거나 또는 x는 5이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3번 x 빼기 1 곱하기 x 빼기 6은 0. 요 2차 방정식을 푸시오면 요 x 빼기 1이 0이 되도록 하는 x값 x는 1 또는 x 빼기 6이 0이 되는 값 x는 6을 근으로 갖습니다 라고 쓰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 가로 안에 있는 식이 0이 되도록 하는 x값 또는 요 가로 안에 있는 식이 0이 되도록 하는 x값, 그게 바로 2차 방정식의 근이 된다라는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2번, 네, 1번. 자, x제곱 플러스 3x는 0. 자, 요 2차 방정식을 푸는 거야. 자, 2차 방정식을 푸는데 가끔 보면 여러분들이 잘못 쓰는 방법이 뭐냐면, 봐봐, 실판 봐봐. 요거를 x로 약분하면 안 돼. 이거를 이렇게 풀면 안 돼. 그래서 x가 마이너스 3밖에 없네. 이거 중근이네. 이렇게 쓰면 안 돼. 이거 잘못된 풀이 방법이야. 어떻게 풀어야 돼? 이렇게 풀면 안 돼. 그러면 좌변을 봤더니 동시에 x가 곱해져 있지. 그럼 공통인수가 x가 있는 거니까 x 곱하기 x 플러스 3은 0이다. 이렇게 먼저 변경을 해주는 거야. x 지우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얘가 0이 되거나 얘가 0이 되는 거니까 x는 0이 되거나 또는 x 플러스 3이 0이 되도록 하는 x값 마이너스 3 이렇게 답 쓰는 거야. 인수분해 했을 때. 그래서 요거 같은 문제 x를 없애버리면 안 돼. 만약에 x를 날리고 싶으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돼? x가 0이 아니라는 조건이 있어야 돼. 근데 여기는 x가 0이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x로 나눌 수 없다는 뜻도 있는 거야. 엄밀히 따지면. 자, 3번 x의 제곱 마이너스 11x 플러스 28은 0. 자,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풀면은, 자, 여기가 x 쪽에 질 거고, 자, 곱해서 28이 되고
더해서 마이너스 11이 되려면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7 이렇게 있어야 되겠지. 자, 그러면 주어진 2차 방정식을 쓰면 x 빼기 4 곱하기 x 빼기 7은 0이 될 거니까 따라서 x는 4가 되거나 또는 x는 7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야. 이해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5번. 자, 2x의 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12는 0이야. 자, 그러면 여기가 2x하고 x가 쪼개질 거고, 자, 여기는 걸 잘 만들어가지고 하면 되는데, 여기가 4가 들어가고 여기가 3이 들어가면 만들 수 있겠다. 자, 얘랑 얘랑 곱하면 8x, 얘랑 얘랑 곱하면 3x. 근데 마이너스가 되는 거니까 얘가 마이너스, 얘가 플러스가 되면 요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8x가 만들어지지, 요렇게 곱하면 플러스 3x가 되지. 둘을 계산한 게 마이너스 5x 딱 만들어지잖아. 그치? 따라서 2x 플러스 3 곱하기 x 빼기 4는 0이라고 할 수 있을 거니까 우리는 2x 더하기 3이 0이 되도록 하는 x는 마이너스 2분의 3 또는 x 빼기 4가 0이 되도록 하는 x는 4를 근으로 가질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지.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3번 1번. 자, x 플러스 1 제곱은 0이다. 뭐야? 얘 중근이잖아. 자, 완전 제곱식은 0. 얘 모양이 나오면 얘는 중근을 갖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x는 마이너스 1이라고 쓰고 중근이라고 씁니다. 이렇게 가로 쓰고 얘가 중근을 갖습니다. 이렇게 쓰는 거야. 자, 그 다음에 3번. 자, x의 제곱 플러스 10x 플러스 25는 0. 자, 얘도 인수분해를 한번 하려고 봤더니 x 쪼개지고, 자, 25가 되는 거는 곱해서 25 더해서 10이 되는 거는 5하고 5밖에 없잖아. 플러스 완전 제곱식이지. 그래서 얘가 x 플러스 5 제곱은 0이라는 완전 제곱식이 되는 거잖아. 완전 제곱식은 0. 그래서 완전 제곱식이 0이라는 거는 중근을 갖는 거니까 우리는 x는 마이너스 5라는 근을 갖겠지. 중근이라고 쓰시면 되고, 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됩니다. 자, 그 다음 4번. 다음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지기 위한 상수 k를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 자,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k는 0. 자, 이 친구가 중근을 가지기 위한 조건. 자, 1차항의 개수를 2로 나눈 거를 제곱을 하면 얘가 상수항이 됩니다 라고 아까 얘기를 했어. 그러면 k 값이 얼마가 되겠니? 9가 나오겠지. 자, 3번. 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k 더하기 7은 0. 자,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한 조건. 자, 1차항의 개수를 2로 나누고 그 수를 제곱을 한 게 상수항 k 더하기 7이랑 똑같습니다 하고 문제 풀면 되겠지? 따라서 좌변은 4, 우변은 k 더하기 7. 따라서 k 값은 마이너스 3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1차의 개수를 2로 나눈 다음에 제곱을 한 게 상수항이다. 그걸 우리가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한 조건이라고 배웠습니다. 알겠지? 자, 풀어봤고, 자, 그럼 이따가 여러분들이 확인하기 나머지 짝수법 문제들 다 풀어보세요. 자, 그럼 117쪽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우고 갈게요. 자, 117쪽. 자, 1번 a 곱하기 b는 0의 성질을 이용한 2차 방정식의 풀이. 자, 다음 2차 방정식 중에서 해가 x는 마이너스 1이거나 또는 3분의 1인 거를 고르세요 하는 문제야. 그럼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1번 3분의 1x 곱하기 x 더하기 1은 0은 두 근이 0이거나 마이너스 1이잖아. 그치? x가 0이 되거나 x 플러스 1이 0이 되는 거니까 그게 답이 아니겠네. 자, 2번 x 마이너스 1 곱하기 3x 마이너스 1이 0이 되도록 하는 x값은 1과
3분의 1이지. 얘도 답이 아니겠지. 그 다음에 3번 x 빼기 1 곱하기 3x 플러스 1이 0이 되도록 하는 x값은 x가 1이 되거나 x가 마이너스 3분의 1이지. 부호가 틀렸다. 그래서 답이 아니네. 4번 x 플러스 1 곱하기 3x 빼기 1이 0이 되도록 하는 x값은 마이너스 1 또는 3분의 1이니까 얘가 답이지? 이런 식으로 찾으면 됩니다. 자, 2번 인수분해를 이용한 2차 방정식을 푸시오. 자, 그러면 주어진 문제 보시면 2번에 1번 3x의 제곱 플러스 4는 2x의 제곱 마이너스 5x. 자, 인수분해를 이용하라는 거는 a 곱하기 b는 0을 이용하는 거니까 우변을 항상 0으로 만들어야 돼. 그래서 여기는 항상 0으로 맞춰줘야 됩니다. 따라서 좌변에 3x제곱, 우변에 2x제곱 이항하면 x제곱이 될 거고, 마이너스 5x를 이항하면 플러스 5x가 되고, 플러스 4는 0. 이렇게 우변을 0이 되도록 해서 문제를 푸는 거야. 우변을 0. 그러면 인수분해를 하면 되는 거니까. 자, 곱해서 4가 되고 더해서 5가 되는 거니까 4하고 1로 쪼개지지? 플러스 돼야지. 곱해서 4 되고 더해서 5가 될 거 아니야? 자, 여기가 x, 여기가 x. 자리 들어가면 딱 마무리되지? 따라서 x 플러스 4 곱하기 x 플러스 1이 0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x는 마이너스 4가 되거나 또는 x는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문제 푸시면 됩니다. 자, 2번 9x의 제곱 마이너스 18x는 x의 제곱 마이너스 9라고 얘기를 했어. 자, 마찬가지로 우변을 0으로 만들면 되는 거니까. 자, 우변에는 x제곱을 이항을 해서 계산을 하면 8x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8x, 그 다음에 9를 이항하면 마이너스 9를 이항하면 0 이렇게 되겠네. 얘는 좀 찢는 게 좀 기술이 필요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8을 2x랑 4x로 쪼개봅시다. 그리고 여기다가 3 집어넣고 여기다 3 집어넣으면 이렇게 하면 12x가 되고 이렇게 하면 6x가 되는 거잖아. 그치? 둘을 빼면 되겠네. 그럼 얘도 부호가 마이너스 들어가면 얘랑 얘랑 곱해서 플러스 9가 나오고 이렇게 계산해서 더한 게 마이너스 18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딱 됐네. 그래서 식을 쓰면 2x 빼기 3과 4x 빼기 3은 0이라는 식을 만들 수 있는 거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x값은 2분의 3이 되거나 또는 x값이 4분의 3이 됩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풀 수 있다라는 거야. 이해되지? 인형 이해되지? 이해 알겠지? 지우 되지? 시영아 되지? 이해됐지? 시훈아 이해됐어?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죠. 자, 3번 ax의 제곱 플러스 3x 빼기 2는 0. 이게 한 근이 마이너스 1이야. 첫 시간에 배운 거야. 자, 어떤 2차 방정식이 한 근이 떴으면 뭐 하라고? 대입. 그래서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a, 그 다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가 0이 되는 거니까 a가 누가 되겠어? a가 5가 되겠지. 그래서 1번을 구하는 게 a 값을 구하는 거니까 a가 5가 되는 거야. 그럼 2번에 다른 한 근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 a에다 5를 집어넣으면 5x의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이거 인수분해하면 되겠지. 그러면 여기가 5x하고 x로 쪼개지고 곱해서 2가 되는 거는 1하고 2밖에 없는데 여기가 1 들어가고 여기가 2 들어가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5x가 될 거고 이렇게 계산하면 2x가 될 건데 플러스 3이 나오려면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돼야지 플러스 3x가 나오지? 따라서 2의 부호는 마이너스 1의 부호는 플러스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식을 쓰면 5x 빼기 2 곱하기 x 플러스 1은 0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x는 5분의 2가 되거나 또는 x는 마이너스 1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됐죠? 어려운 거 없지? 자, 그 다음에 4번. 자, 다음 두 2차 방정식의 공통인 근을 구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 자, x제곱 빼기 8x 플러스 15는 0과 그 다음에 x제곱
2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1은 0. 자, 이 녀석의 공통인 것을 한번 구해보면 2차 방정식 두 번 풀으라는 얘기지. 그러면 앞에 있는 거 인수분해하면 x 곱하기 x로 쪼개질 거고 3하고 5로 찢어질 거고 더해서 마이너스 8이 나오려면 둘 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들어가겠네. 자, 뒤에 있는 거 인수분해하면 이 x의 제곱은 2x 곱하기 x로 쪼개질 거고 21을 만들어야 돼. 그 다음에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플러스 1 만드는 거니까 여기가 3, 7 이렇게 들어가면 되지. 그럼 여기가 7x 여기가 6x 근데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자 플러스 1이 나오려면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돼야지 플러스 1이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7의 부호가 플러스고 1의 부호가 마이너스지. 그러면 너네가 딱 보더라도 x-3 x-3을 갖는 거잖아. 그치? 따라서 공통의 근을 쓰시오. 그러면 공통근이 누구야? x는 3이 공통근이 되겠지. 이렇게 됐지? 자 됐습니다. 자 중근을 갖는 거 봅시다. 5번. 자 다음 보기의 2차 방정식 중에서 중근을 갖는 거를 고르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 자 중근을 가지려면 우리는 2차 방정식이 좌변에는 2차식이 어떤 식이 돼야지 중근을 갖는 거야? 얘는 어떤 식을 가져야지 중근을 가져? 5글자?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지기 위한 조건 어떤 식을 가질 때? 시영아 어떤 식을 가질 때? 완전 제곱식을 찾으란 뜻이야. 완전 제곱식.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거 6개 중에서 완전 제곱식을 찾으란 뜻이야. 자, 기억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은 0입니다. 그럼 완전 제곱식 찾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 1차는 개수를 반으로 나누고 제곱해서 3 나오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얘 마이너스 4를 2로 나눈 다음에 요거를 제곱하면 3이 나와? 안 나오지. 얘는 아니란 뜻이야. 그 다음에 니은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는요. 이거 많이 봐서 알겠다. 그치? 자 1차항의 개수를 2로 나누고 제곱한 게 9가 되는 건데 9가 되네. 얘가 중근을 갖는 거겠지. 이렇게 직접 근을 구하는 게 아니야. 그 다음에 디귿 자 x제곱 마이너스 1은 0. 얘는 어떻게 돼? 1차 개수가 없잖아. 그럼 0 나누기 2를 제곱하면은 0이 되어야 되는 건데 마이너스 1이 있으니까 얘도 아닌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리을 자 4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은 0. 선생님 여기가 3인데요. 그럼 4로 나누면 되지.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4분의 1은 0이라는 말이랑 똑같잖아. 4로 나눌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만들어보면 x의 개수의 1이잖아. 2분의 1이잖아. 얘를 제곱하면 4분의 1이잖아. 4분의 1이 있네? 중근을 갖는 거겠지.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미음. 자, x의 제곱 플러스 3x는 자, 6 빼기 2x야. 자, 지금까지 다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봤더니 우변에 다 0으로 되어 있잖아. 그치? 근데 얘는 우변이 0이 아니니까 같은 방법으로 풀 거면 우리 우변을 0으로 만들어야 돼. 그래서 x의 제곱 마이너스 2x를 이항하면 플러스 5x가 되겠고 플러스 6을 이항하면 마이너스 6은 0 이렇게 되겠지. 그럼 1차의 개수를 2로 나누고 제곱하면은 얘가 4분의 25잖아. 마이너스 6은 안 나오네. 그러면 미음은 아닌 게 되겠지. 자, 그 다음에 비읍 x제곱 플러스 81은 18x래. 자, 우리는 우변을 항상 0으로 만들어서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x제곱 마이너스 18x 플러스 81은 0. 자,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1차의 개수를 2로 나누고 제곱해서 보면 되겠지. 그러면 81이 되는 거니까 81이 있네. 중근을 갖겠지. 2차 방정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중근을 갖는 2차 방정식을 찾으시오 라는 말은 좌변이 완전 제곱식인 거를 찾아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2차식은 0꼴로 만들었을 때. 알겠지?
이 개념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세요. 자, 그 다음에 6번. 자, 다음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질 때 K를 구하시오.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 빼기 K는 0이야. 자, 얘가 중근을 가지고 싶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같은 방법으로 풀면 되겠지. 자, 1차의 개수를 2로 나누고 제곱한 게 5 마이너스 K가 됩니다. 이렇게 풀면 되겠지.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한 조건. 그래서 좌변을 계산하면 4가 되는 거고 우변이 5 빼기 K가 되는 거니까 K를 갖는 거는 1이 되겠지. 이렇게 풀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36이 0이야. 자,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고 싶어. 중근을 가지고 싶다라는 말이랑 똑같은 거고 그러면 1차의 개수를 2로 나눈 거에다가 제곱해서 36이 되는 걸 찾으면 되겠네. 그러면 좌변을 정리를 하면 4분의 K제곱이 36이 될 거고 K제곱은 144가 되니까 144는 12가 되는 거고 그래서 얘가 풀마 12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겠지? 이런 식으로 풀시면 됩니다. 1차의 개수의 절반의 제곱을 하면 답을 구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풀어봤어. 오, 그러면 나머지 문제는 여러분들이 풀면 돼. 됐지? 그래서 121쪽까지 이 녀석은 숙제로 나갈 거야. 그럼 너네가 지금 딱 122쪽 딱 보더라도 제곱근을 이용한 2차 방정식이 되어 있잖아. 그치? 여기에 해당하는 게 나중에 근의 공식이라는 게 나와요. 자, 그래서 오늘 숙제는 여기까지 될 거야. 121까지. 그러면 121이랑 아까 120선 얘기했지? 이게 여러분 숙제야. 알겠죠? 다시 적어드릴 테니까. 그리고 단태 볼 거야. 됐어. 이제 남은 시간 문제 열심히 풀어보시면 됩니다.